이 농촌에 계신 분들은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다들 할머니 어르신들이 뭐 밀고 다니시잖아요. 네, 맞아요. 수그리고 허리는 수그져 있고 무릎은 뒤뚱거리시고 맞아요. 이 농사일 많이 하면은 이런 무릎 관절, 허리 관절, 어깨 관절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상포진이 뭔지 알죠? 알죠. 대상포진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프죠. 그 통증 정도가 6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산의 고통이 8.1 정도 된다고 네. 되고 진짜 있어요. 아픈데. 근데 관절염, 무릎 관절염 통증이 9.8. 아니 저는 정액 진짜 발표한 거예요. 예. 출산보다는 못할 줄 알았어요. 관절염의 통증이. 그러니까요. 아무리 해도 출산만큼 될까 했는데 그렇죠. 출산 통증을 넘는다는 게 너무 뭐 놀랍네요. 우리 반장님은 출산할 일이 없으니까 뭐 잘 모르겠고 저도 모르겠는데 이거 물려야 되겠네. 야. 그렇죠. 우리 학회들 의사 모여서는 관절염을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환으로 관절염을 꼽기도 합니다. 9.5면 거의 10점 만점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만큼 많이 아픈 거예요. 이 환자분 사례인데 예, 오른쪽 무릎이 안 좋아요. 퇴행성 관절염 2기라고 진단을 받았었어요. 직장 생활을 철강 관련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쭈그려 앉아서 하는 일도 많았고 무거운 거 드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좀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아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파 보이죠, 영훈 씨. 네. 예, 걷는 것도 좀 불편해 많이 보이시죠. 저렇게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아프니까. 저한테는 오늘은 학교 선생님으로 왔지만 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걸 무조건 아프다는 게 아니라 아픔을 원인을 일으키는 걸 봐야 되게 또 의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화면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일상을 보면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되게 좋은데요? 뭐 새로운 걸 만드셨네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학교에서 만들어줬어요. 고스탑. 오. 보셨더니 다리 포기. 저거 안 되죠, 안 되죠. 시도해 보면은 뭐가 문제 같아요? 다리 꼬는 거. 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릎 모형 보시면은 이 서양인들 미국보다는 동양인들이 O자형 다리가 많다잖아요. 네. 서양 분들은 외국 사람들은 좌식 생활, 입식 생활하고 죠 의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체중이 이렇게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귀노야 가요. 근데 동양인들처럼 다리 꼬고 앉고 하면은 이게 꼬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힘이 올라가요. 네.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가는 거예요. 이 꼬는 자가 되면은 이 무릎 안쪽으로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무릎 안쪽에 연골 손상이 심하게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일본이나 이런 중국 또는 이런 특히 터키까지도 터키는 동서양의 중간이잖아. 이 무릎 안쪽에 연골 손상이 와서 다리가 휘어간다. 다리가 O자가 돼서 이렇게 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안쪽에 연골이 닿으면 다리가 휘어가겠죠. 네. 그래서 심한 데는 O자가 되고 O자 때문에 더 손상이 오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이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계단도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계단 위험한데 여기 아까 우리 기성 학생도 얘기했지만 내려올 때 계단 하는 게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건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특히 계단 오를 때 운동한다고 두 계단 이렇게 하신 분 있잖아요. 네. 이게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요. 아. 그리고 내려올 때 특히 너무 조심해야 되는데 이분 자세히 보면은 계단 오를 때 오른쪽 절죠. 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쪽 안쪽에 오른쪽에 연골 손상이 와서 관절염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중이 왼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천천히 걸어서 천천히 오는 증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계단을 어쨌든 오르고 내리셔야 되잖아요. 집이니까. 어떡해요, 그러면? 예. 저 같으면 이런 권하고 싶어요. 여기에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줄 것 같아요. 저도 웨어를 생각했어요. 어. 하나 만들어주면은 병원도 가면 다 손잡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직접 힘을 가는 것보다는 잡으면은 아무래도 하중을 줄이기 때문에 쉽게 안 아프고 특히 올라갈 때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손잡이가 있으면 자꾸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줄일 것 같아요. 꿀팁이네요. 여기는 증상이라보다는 본인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은 내가 여기 아프니 건들지 마 자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는 건 이렇게 만져보는. 팁을 드리자면은 운전 중에 뭐 고속도로 할 수 없지만 좀 쉬었다 가는 그런 습관. 그래서 스트레칭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택시 타도 그렇고 사실 비행기 타도 그렇고 오래 앉아 있으면 정말 무릎이 아프죠. 아프잖아요. 맞아요. 멀쩡한 사람들 혈액순환도 그러잖아요. 안 해주고. 되게 아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허리도 아프잖아요. 하다 보면 하기 때문에 관절염도 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내려서 다리 아프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볼까요, 한번요? 정상 무릎은 요 뼈하고 뼈 사이에는 연골이 있다고 했잖아요. 연골이 아마 기억을 이영은 학생 기억할 것 같은데 연골 두께가 몇 밀리라고 했죠? 아, 2mm라 그랬나? 1만 더 더하면 되죠. 4mm 정도, 4mm 정도 되는데 유혈이 합치면은 8mm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간격이 떨어져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간격이 연골이 있는 간격이 되는 거예요. 아,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저보고 이분 환자분 붙어 보니까 있어요. 우리 그 이명근 씨 보니까 간격이 거의 없네요. 반은 살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무릎 안쪽에 연골이 달아가니까 이렇게 아, 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근데 이해하시겠죠? 전체적으로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 이쪽도 많이 좀 공간이 좁아진 것 같긴 해 보여요. 정상에 비하면. 정상에 비해서 관절염이 오면은 염증이 오기 때문에 이게 한쪽만 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진단은 관절염이 1, 2, 3, 4기, 네. 초기가 1, 2기, 중기가 2, 3기, 음. 말기가 4기라고 보시면 돼요.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다행히 2기 말 정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이 정도면은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영상 보면 알다시피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그 정도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절염은 다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어. 이 정도면은 가능하면은 살리는 게 좋아요. 어. 아무리 뭐 인공관절이 좋다 하더라도 자기 관절을 살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정도, 2기 정도 되면 보통 1, 2기 때는 운동요법 하는 거고 2, 3기 때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 완화시키고 연골 손상을 방지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거고 말기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바로 이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러 왔습니다. 과거에는 딱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은 약, 수술. 중간은 그냥 무시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간 무시하다니까 금방금방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중간 단계에서 자기가 살릴 수 있는 방법, 그 이유가 오래 살잖아요. 방법이 많이 개발됐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뿐만 좋아하는 주사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관절 안에 놓는 주사, 관절 밖에 놓는 주사. 이게 보시면 돼요. 관절 안 놓는 주사. 이렇게. 그죠? 관절 밖. 관절을 싸고 있는 밖에 뭐가 인대가 있잖아. 인대나 이런 데 놓는 주사를 크게 보면 돼요. 관절염이 오면은 가장 큰 문제가 통증인데 통증일은 가장 큰 중요한 게 연골 손상인데 더불어서 염증이라는 기억나세요? 네. 아, 네. 염증. 우리가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아프잖아요. 어. 이 치아도 염증이 오면은 발치하는 것처럼 이 관절염도 염증이 심하면 뼈가 연골이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기 치료에 관절 안에 놓는 주사의 치료 요법은 뭐냐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1순위예요. 스테로이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과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연골을 약간 보호하는 등이 관절에 놓은 주사 치료고 관절 밖에 놓은 주사는 뭐냐면은 이 관절이 아까 O자 양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휘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관절이 한쪽이 휘니까 이쪽 인대는 달라붙고 이쪽 인대는 느슨해지겠죠. 이 관절이 불안정해져요. 그럼 불안정 때문에 아프거든요. 이런 불안정을 없애기 위한 이런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대 강화 주사 같은 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이명신 씨가 궁금한 게 있대요. 요것만 좀 해결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릎이 아프면 이게 다 관절염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무릎은 그냥 뭐 좀 운동하고도 아플 수 있고 또 약간 뭐 염좌할 수 있는 다만 증상이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고 증상이 한 달 이상 간다면은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한 달 이상. 아. 그 오른쪽 무릎이 아플 때 쩔뚝거려도 다녔고 좌측 무릎에 자꾸 이렇게 힘을 주었는데 좌측 무릎도 나빠지는 거 아닐까요? 나빠져요. 아, 아무래도 어떡해요. 무릎 한쪽이 아프면은 한쪽만 힘을 주다 보면 절잖아요. 균형이 이쪽 가기 무너지잖아요. 때문에 이쪽 망가지기 때문에 꼭 관절염은 초기에 진단받아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 강의 쭉 들어봤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오늘 강의 정리를 해주신다면?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요. 많은 의사들, 특히 저같이 무릎을 연구하신 분들은 무릎을 가능하면 자기 걸 쓸 수 있게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절염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그러면 자기 관절을 가지고 평생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좋은 강의 들려주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